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저는 취미생활보다는 수익형 블로그를 음,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 보면 나도 1인 마케팅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마케팅 음,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도 이 키워드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키워드는 왜 돈이 되느냐?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체험단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체험단 블로그를 함으로써 내 블로그도 성장하게 되지만 내가 나중에 사업가가 되었을 때 마케팅 비용도 아낄 수가 있어요. 모든 업체들은 홍보를 원하거든요. 홍보의 가장 기본은 SNS예요. 하지만 업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홍보를 하길 원해요. 하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 대비 최고로 홍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내가 이런 블로그인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가게를 홍보해 보라고 마케팅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블로그예요. 그래서 제가 1인 마케팅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 거고요. 키워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우리가 블로그를 하나 적기 위해서 키워드를 열심히 찾는데요.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업체 입장에서는요,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다 재산인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런 광고들은요, 클릭수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로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걸로 키워드를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씩 들어요. 하지만 이 블로그 광고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같은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파워 링크는요. 우리가 만약에 대구 에어컨 청소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대구 에어컨 청소라고 들어가 보면 이런 파워 링크 들어가면 에어컨 청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업체 홍보만 있어요. 아마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업체에 바로 전화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어컨 청소했을 때 블로거들을 보면은 이렇게 더러웠던 에어컨이 깨끗해졌다라고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포스팅을 보고 전화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블로거가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체험단을 진행하면서 내가 굳이 의리다라는 입장보다는 어, 내가 내 블로그 운영을 잘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함께 있으면서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아요. 어, 나중에 또 내가 사업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계속 작성하다 보면 내 사업 마케팅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게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예요.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오시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여성 오버핏 코트라고 검색을 하면 연관 키워드가 어마어마하게 떠요. 지금은 다이아 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큰 키워드도 좋지만 연관 키워드를 글에 녹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적어 주실 때 보면 이걸 두 번 누르게 되면 이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보면 핸드메이드 코트 검색량이 큰 키워드예요. 하지만 여기 네이버 검색 광고는 월 평균 클릭률도 함께 나오거든요. 월 평균 클릭률이 모바일은 1.70이래요. 하지만 여기 보면 여성 롱코트 그보다 키워드는 조회수는 작지만 검색량이 꽤 괜찮아요. 차라리 내가 저런 핸드메이드 코트로 상단에 오를 수 없다면 이렇게 여성 롱코트로
상단에 오를 수 있는 거를 기회를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여성 겨울 코트. 차라리 얘가 클릭률이 더 좋죠. 여기서 연관 키워드를 찾아서 제목을 작성하실 때 꼭 검색 광고에 들어와서 제목을 저는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목을 찾으실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오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Where is post입니다. Where is post는 내가 키워드를 찾기보다는 내 블로그가 누락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곳이에요. 혹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은 내가 적은 글들이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 상태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노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배드라고 적힌 게 있어요. 소소는 그나마 검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배드라고 적힌 글은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알아보시는 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드라고 적힌 것은 한 번쯤은 더 확인해 보자라는 곳이고요. 여기서도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검색하게 되면 우선 오버핏 코트 검색하면 연관 키워드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키워드를 찾으러 오지는 마시고 내 글이 노출되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수업할 때 이슈형 글을 적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야지 조회수와 방문자 수를 받아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슈형 글을 적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리얼 키워드에 들어와서 그걸 먼저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강경준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이 강경준이라 검색하면 이때부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조회율이 많구나. 그리고 연관 검색을 엄청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 중에서 이걸 검색을 하잖아요. 하면 이 글의 조회수와 그 다음에 사람들 월요일 날 많이 봤는지 일요일 날 많이 봤는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적을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제목을 적을 걸 꼭 찾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으니까 지금은 지수가 높은 블로거보다는 일 방문자 수가 많은 블로거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려고 하면 이런 글 정도는 한 줄은 적어줘야 돼요. 이런 글을 적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들어가서 그 동영상을 캡처해서 잘 올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글 녹여줘서 이거는 뭐 천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슈형이기 때문에 내 글에 노출만 되면 돼요. 저도 이걸로 굉장히 큰 조회수를 많이 받아봤던 것 중에 하나여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키워드 마스터. 키워드 마스터에서 음, 잘못 들었나 봐요. 키자드, 키자드예요. 키자드를 추천하는데요. 키워드 마법사는 여성, 용, 검색을 하면 연관 키워드와 자동 완성 키워드가 다 뜹니다.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많이 뜨긴 하는데요. 거긴 너무 양이 많지만 여기는 좀 줄여서 PC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 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건 저는 여기 들어오면 잘 보는 게 바로 키워드 분석이에요. 키워드 분석에서 만약에 루즈핏 티셔츠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하면은 1등에 어떤 글을 적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글로써 1등 받아보는 사람은 제목을 이렇게 적었고, 안에 단어는 이런 단어를 많이 적었구나. 사진은 한 18장 정도 썼네. 2등도 한 23장 정도? 이 정도의
이미지와 단어는 이런 단어를 쓰면은 아, 상당히 노출되구나라고 여기 와서 저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사진이 너무 많아도 노출 안 되고요. 적당량이에요. 정말 한 20장 안팎으로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지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더라고요. 막 많으면 좋겠지 하고 막 4, 50장 쓰잖아요. 오히려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 와서 아, 1등은 어떻게 글을 적는지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블랙키위예요. 자, 저는 이곳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글 하나 적기 위해서 여기에 자주 들어오는 편이에요. 만약에 경주 가볼 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회수도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조회수도 알 수 있고 연관 키워드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게 경주 가볼 만한 곳은 1월에서 12월 사이에 어떤 달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8월 달 전에 7월 달에 경주 가볼 만한 곳에 대한 글을 먼저 작성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리고 요일은 주말에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금요일쯤에 작성을 해놔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블로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주 가볼 만한 곳이라고 검색을 네이버에 하게 되면 PC 배치 순서가 나와요. 처음에는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뜨고, 웹사이트 네 번째 이런 경주 리뷰가 있구나. 모바일에서도 한 네 번째에 뜨는구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어떤 거는 리뷰가 저 끝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글은 적어봤자 상당히 노출될 확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배치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글 하나 작성하실 때 이런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쓸 키워드가 배치 순서가 너무 아래에 있으면 그 키워드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렇게 지금은 스마트 블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주 가볼 만한 곳이라 검색을 하면은 겨울 경주 가볼 만한 곳, 아이와 가볼 만한 곳, 그리고 경주 간포, 경주 실내 이런 식으로 스마트 블록으로 나눠져서 이 사람들이 상단에 차례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주 가볼 만한 곳에 봤더니 다 인플루언서들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글을 써봤자 내가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이 키워드가 경주 실내 가볼 만한 곳을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겠지? 보면은, 다 인플루언서들이 있는 건 아니죠. 차라리 경주 가볼 만한 곳 하지 말고 실내 가볼 만한 곳으로 하자. 아니면 아이와 가볼 만한 곳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서는 내가 이 글로서는 쓸 수 있겠다. 우리 경주 갔다 오고 나면 경주에 관한 글을 적고 싶잖아요. 키워드를 알고 적지 않은 사람은 경주 어디 갔다 왔다 적잖아요. 하지만 키워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요. 경주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적어요. 하지만 내가 인플루언서다 하면 경주 가볼 만한 곳이 없지만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주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아이만 가볼 만한 곳 보면 이 사람 1등에 있는 사람이 방문자 수도 다 알 수 있고 언제 발행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는 사람은 방문자 수가 일단 많구나. 하지만 내 방문자 수가 한 500명 되면 나한 2등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이 글은 내가 도전해 볼 만하다. 이거를 방문자 수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슈형 글을 많이 적으라고 했던 게 이런 방문자 수로 내 순위가 매겨지니까 이것도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 경주 가볼 만한 곳이라고 검색했을 때 지금 1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이 방문자 수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저도 이런
걸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안 될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글 하나 작성하셔가지고 이 하나의 키워드 덕분에 저는 조회수를 굉장히 많이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목을 적을 때 경주 가볼 만한 곳이라고 했지만 베스트 5.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주 가볼 만한 곳에 한 5가지 정도를 나는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지금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AI가요, 베스트 몇 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단락을 나누어서 소개하는 사람을 상단에 많이 올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경주 가게 되면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보고 황리단길도 갔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10원 빵도 사 먹게 되고 다들 했어요. 했지만 제목을 베스트 5라고 안 적고 경주 어디 갔다 왔다 라고 하니까 내 글이 노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험을 했어도 제목을 베스트 5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단이 노출되기도 하고 제목이 너무 길어도 좋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이런 사람들보다 한 글자라도 짤막하게 제목을 적는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것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제목을 적을 때 이 사람들 보면 특수문자 사용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제목을 적을 땐 웬만하면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뭐 이런 갈로형 쓰는 사람도 있고, 쉼표, 느낌표, 뭐 물음표 이런 거 제목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특수문자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실 때는 영어와 숫자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쓰게 되면 글자만 있는 사람은 솔직히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나 영어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목을 작성하실 때는 짧게 그리고 영어와 숫자를 같이 넣어서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경주 갔다 와서 그냥 막 적지 마시고 이렇게 블랙키위나 제가 알려드리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오셔서 키워드부터 잡은 다음에 글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내가 경주 겨울 경주 가볼 만한 곳으로 하게 됐으면 이 말을 본문에 한 세네 번 정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연관 키워드 보여드렸잖아요. 연관 키워드도 한 2번, 연관 키워드와 자동 완성 키워드 한 2개 정도를 뽑아서 그글 속에 조금씩 넣어주면은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